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단순한 이웃사촌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이고 28살입니다. 저는 부산의 작은 해안 마을 기장에 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조용한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죠. 매일 아침 바다 내음과 함께 눈을 뜨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제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 근처 작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작은 동네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한 사람의 비밀과 얽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기장시장의 골목길을 걸으며 장을 보러 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주변의 소박한 가게들과 사람들의 얼굴이 정겹게 느껴졌죠. 저는 일러스트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과 집에서 먹을 신선한 채소,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직접 담근 고추장 몇 가지를 사려고 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작은 가게 정훈의 식품점은 오래된 나무 선반에 직접 담근 장류와 반찬들이 즐비했습니다. 주인 정호 아저씨는 저를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고 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소통 공간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 특유의 된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선 늘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동네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 오빠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항상 표정은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는 듯 진지했어요. 저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슬쩍 눈길을 돌렸죠. 그와 마주치는 일은 드물었지만 왠지 오늘은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에서 나는 은은한 커피 향이 제 코를 스쳤고 그 순간 이상한 설렘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죠. 평범했던 아침이 아주 특별하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가게 구석에서 조용히 커피를 향긋하게 맡고 있던 모습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면서도 자꾸 그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는데도 세심하게 커피콩을 고르는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그 손길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졌죠. 사실 이 작은 마을에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가끔씩만 얼굴을 보았고 친구들도 대부분 서울에 있어 외로움이 깊었죠. 그래서인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나 가게 주인 정호 아저씨와 나누는 인사조차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용기를 내어 준호 오빠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그가 커피향에 집중하는 동안 저는 살짝 옆으로 다가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커피를 고르시네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 오빠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서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면서도 비밀스러운 느낌이었죠. 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친근함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짧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만 마음 한켠에 그의 존재를 확실히 새기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정원의 식품점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그곳에 있을까 혹은 마주칠까 하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죠. 어느새 그의 존재는 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된장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로 가득했고 정호 아저씨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그날 준호 오빠가 평소와 달리 조금은 어수선한 표정으로 계산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 소매는 말끔하게 걷어 올려져 있었고 손목에는 낡은 가죽 팔찌가 눈에 띄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서연 씨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바쁜 날이라서 라며 말을 흐렸지만 저는 그가 뭔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호 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호 오빠는 조용히 커피 콩봉지를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씨,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순간 얼어붙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이끄는 대로 가게 옆 작은 골목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준호 오빠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고 저는 그가 지금껏 감춰온 무언가를 털어놓으려는 순간임을 직감했어요. 그날 우리의 이야기는 그저 인사와 짧은 대화를 넘어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골목길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대화를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었어요. 준호 오빠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서연 씨, 사실 저는 이 마을에서 오래된 책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무겁게 울렸어요. 그는 이어서 자신의 작업실이 집 근처에 있으며 낡은 책과 고문서들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 일에는 많은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이 마을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사랑한다고 했죠. 이 일은 내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복원하던 책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책에는 누군가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걸 알게 된 후부터 이상한 일이 많아졌거든요. 말끝을 흐리며 그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이야기 속에 담긴 무게와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냥 평범한 이웃사촌이 아니라 뭔가 숨겨진 비밀과 위험이 얽힌 사람이라는 사실이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왔죠. 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준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준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그날 골목길에서 시작된 대화는 우리 사이에 새로운 신뢰와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점점 미스터리와 긴장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저는 이미 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불안한 설렘에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날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준호 오빠가 말한 비밀과 쥐염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범한 동네에서 이런 미스터리가 벌어지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혹시라도 무언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컸죠. 하지만 동시에 준호 오빠가 저를 믿고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말이 큰 용기가 되었답니다. 그의 조용한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와 따뜻함이 저를 이끌었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준호 오빠가 하는 일이 단순한 책 복원이 아니라 오래된 진실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밝혀내는 중대한 일이라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죠. 만약 그 비밀이 드러난다면 우리 마을은 물론 저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자리 잡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용기 내. 이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그렇게 저는 깊은 생각 속에서 다음 만남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느낌의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혼의 가게 앞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준호 오빠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낯선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고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죠. 저는 그저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준호 오빠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상대는 냉랭한 태도로 대꾸했어요. 그 순간 낯선 사람이 갑자기 준호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고 준호 오빠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죠. 낯선 사람은 준호 오빠에게 내가 찾고 있는 그 책,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게 좋을 거야 라고 경고하듯 말했어요. 준호 오빠는 단호하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답했지만 낯선 사람은 냉소를 지으며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며 비웃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고조되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준호 오빠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그리고 그 위험이 제 삶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불안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이후 준호 오빠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이웃이 아니었고 뭔가 숨겨진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를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업실 문을 두드리자 조용한 목소리로 들어와 라는 답이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전등불 아래 낡은 책들과 고서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서 준호 오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위협적이고 내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요.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준호 오빠는 책 하나를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장식된 그 책은 마치 비밀스러운 힘을 가진 듯 신비로웠어요. 이 책 안에 숨겨진 내용이 우리 마을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요. 준호 오빠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묵직한 신뢰가 싹 텄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함께 맞서야 할 운명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어떤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작업실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차갑고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준호 오빠와 나눈 약속, 그리고 그 신비로운 책이 지닌 무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였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졌습니다. 전화벨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쿵쿵 뛰었고 밖을 지나는 발걸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죠. 특히 밤이 깊을수록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바람에 실려오는 이상한 냄새가 제 불안을 키웠어요. 그 냄새는 낡은 책과 커피 향이 섞인 듯 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었죠. 그런 가운데 준호 오빠와의 연락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은밀하게 움직였고 만남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제가 작업실에 몰래 찾아갔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투에서 절박함과 긴장감이 묻어났죠. 이 모든 일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평범했던 동네가 어느새 음모와 비밀로 가득한 무대가 되었고 저와 준호 오빠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흐린 저녁, 저는 작업실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 아래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죠. 그 사람은 낯익은 여성, 바로 준호 오빠의 옛 연인이자 이 마을에 감춰진 비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아랴였습니다. 그녀는 긴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연 씨,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녀가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맞섰죠. 왜 준호 오빠와 관련된 비밀이 이렇게 복잡한지, 왜 그가 감추려 했던 과거가 지금 제 앞에 나타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랴는 손에 쥔 작은 상자를 저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도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준호 오빠가 숨기려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이 미스터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저는 알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펼쳐질 진실을 향한 여정,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요.